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희생자 가족들이 사고해역에서 선상 추모식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돌연 취소됐습니다. 해경이 세월호 참사 당시 지휘함으로 사용된 경비함을 배정했기 때문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녹슨 세월호 선체 앞에 하얀 국화꽃이 놓이고 희생자 가족들이 고개를 숙여 추모의 시간을 가집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5일 남겨두고 희생자 가족 등 50여 명이 목포 신앙만을 찾았습니다. 4월달 되면 유가족들의 마음이 다 무겁죠. 그럼 저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때와 똑같이 또 무거운 마음으로 현장을 찾게 됐고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참석자는 지난해보다 절반 정도 줄었지만 세월호 참사를 여전히 기억하는 시민들도 7번째 추모식에 함께했습니다. 그때 단원고 학생분들을 비롯한 승객분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고차도 앞 침몰 해역에서 치러질 예정이던 선상 추모식은 갑작스레 취소됐습니다. 해경이 준비한 함정이 참사 당시 지휘함인 삼천 구함이기 때문입니다. 참사 당시 해경 수뇌부가 탄 삼천 구함은 고 임경빈 군 등 희생자 구조를 지원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배입니다. 그런 삼천구함이 지금 배정됐습니다. 해경의 이런 행태를 우리 가족들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지난해에는 3015 경비함에서 선상 추모식이 진행됐습니다. 해경 측은 해당 경비함정은 단속에 투입돼 제공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잠정 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내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일부터 특수교육 종사자와 유치원, 초등학교 보건교사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과 항공승무원은 16일부터, 만성질환자와 약국 종사자는 23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채 영업하던 유흥시설 5곳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8일 유흥시설과 홀덤펍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점검한 결과 전자출입명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이용자 간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은 위반업소 5곳을 적발했습니다. 광주시는 관련 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광주 공공배달앱이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수수료 부담이 줄었다며 반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이용객이 적고 등록 절차에 시간이 걸려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공공배달앱의 시범 운영이 반갑습니다. 기존 배달앱을 이용하면 음식값의 최대 13%를 수수료로 내야 했지만 공공배달앱은 2%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광고료로 한 배달앱당 80만 원을 추가로 냈던 것도 공공배달앱에선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 공공배달앱을 통한 주문은 5건이 채 안 됩니다. 업주는 이용자가 더욱 늘어 기존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따로 안 해도 그런 어플을 찾게 되니까 지금 홍보를 많이 해서 이제 지역이 같이 살아날 수 있게끔 그런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역시 공공배달앱이 반가워 지난 1일 가입을 신청했지만 아직 가맹업체로 등록되지 못했습니다. 배달앱 운영사가 직접 방문해 배달앱에 들어갈 메뉴를 정하고 음식 사진도 찍어야 하지만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 심리나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지금 어떤 접수는 돼 있는데 사후 조치가 지금 연락도 이렇게 취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죠. 공공배달앱 본격 운영을 앞두고 지금까지 가맹점으로 등록한 광주의 외식업소는 모두 2,700여 곳. 초기 목표로 잡은 5,000곳에 비하면 아직은 절반 수준입니다. 광주시는 운영사와 협의를 거쳐 가맹업체 등록 기간을 줄여나가는 등 전산 업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배달앱 가입자 확보를 위해 매주 수요일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추가로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홍보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가맹주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불만사항이나 불편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대행사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그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늘어난 배달 주문량만큼 수수료 부담도 늘어난 자영업자의 걱정을 덜기 위해 출범한 광주 공공배달앱.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7월 정식 운영에 앞서 초기 고객과 가맹업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남경찰청은 아파트 부정청약과 불법 전매에 가담한 혐의로 속칭 떴다방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투기 목적으로 위장 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6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청약 통장을 건당 30만 원에서 2천만 원에 매수해 순천과 경기 지역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한 뒤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해 건당 500만에서 7,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한 64명은 수도권에 거주하면서도 분양권 전매 수익을 노리고 순천과 광양에 빈 원룸으로 주소를 이전한 뒤 부당하게 청약에 당첨된 혐의입니다. 광주 지역 최초의 대형마트인 이마트 동광주점이 개점 23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동광주점을 오는 28일 폐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마트 동광주점에 근무하는 40여 명은 인근 사업장으로 전환 배치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마트 동광주점 같은 공간에 입주해 있는 상점들은 계속해서 영업을 이어갑니다.